먹방. 당신들이 하라고 그랬던 먹방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테르스 박살다면서 박남행입니다. 정말 유튜브 하기 너무 힘듭니다. 구독자가 먹방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 욕을 안 써, 이 새끼. 형님, 먹방 한번 보여주세요. 욕 써주면 바로 가가지고 삭제해본다는 게 아니니까 욕을 안 쓰면서 살살 꼬셔. 형님, 먹방 어떻습니까? 그래서 먹방 했다, 이 새끼야, 그냥. 아유, 옥수수로. 배가 불러 죽겠어. 나 저런 거 안 먹어. 그리고 사람이 막 짐승 같잖아. 인간의 3대 욕구가 성욕, 수면욕, 뭐 식욕 이런다고 셈치더라도 사실 남한테 그걸 막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걸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먹방 먹는 새끼들 보고 있으면 진짜 뻔뻔하고 더러워 죽겠어. 그냥 아주 그냥. 먹기는 먹지. 잠도 자고 성적인 생활도 원만하게 잘하고 이러지만 그걸 남한테 막 보여주고 막 그러진 않잖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뭐 원초적이고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몰라. 하여튼 그래도 이제 구독자를 3만 이상 끌고 그러면 착한 유튜버가 돼야 돼.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한번 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거지. 근데 옥수수는 너무 배가 불러, 사실은. 요즘 이제 한강을 가끔 뛰다 보면 철새들이 울어요. 겨울이 오는구나. 겨울이 오면 찬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다 건강하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버가 되기 전까지는 구독자고 뭐고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죠.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 제 채널을 재밌게 시청해 주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좀 잘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분들은 소중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잠재적인 제 구독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재미없으면 뭐 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렇다고요.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어떤 40대 가장이 회사에서 왕따가 된 거예요. 왕따가 돼가지고 너무 비참하게 사는 게 기사가 지금 나와 있어. 되게 심각하구나. 어른들이 왜 이런 짓을 할까? 그리고 언제부터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처럼 이게 잠식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15년, 20년 전에 초등학생들이 장난으로 그렇게 왕따를 시키고 그러다가 그게 중학교로 전이가 되고 고등학교로 전이가 되면서 이게 사회문제가 확 대두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대학교까지도 퍼졌어요, 이게. 왕따 문화가. 예를 들어서 대학에 그 조별 과제 같은 걸 주면 복학생이나 애들한테 연락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조별 과제인데 연락을 안 해버리고 그래버리면 과제를 못 하는 거잖아요. 말을 안 시켜버리고. 군대도 마찬가지잖아. 군대도 가면 고문관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을 왕따를 시킨단 말이야. 죽은 글씨를 갖다가 박아버리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고문관으로 찍히잖아요. 그러면 후임들도 그 사람을 대놓고 무시를 한다고. 이게 우리나라 원래 전통적인 문화는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향약, 두레, 품앗이, 개, 상부상조하는 이타적인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왕따는 일본 문화예요. 일본 문화. 이지메가 왕따잖아요. 그래, 개는 좀 빼자. 개는 그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돈 거다주고 개주가 들고 튀어버리면 나머지가 피눈물 쏟고 그러지. 개는 빼고 향약과 두레와 품앗이만 넣자고. 얼마나 상부상조하고 좋아. 예전에 작가 선생님이 사진작가를 한 분 모시고 왔어. 히말라야인가 어떤 카천중가에서 만났대. 여자분인데 60이 훨씬 넘었었어. 일본 사람이더라고. 일본 노래를 제가 몇 곡을 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사치코를 좀 불러줬어요. 그래서 너무 잘한대. 그 여자분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일본을 좋아하냐. 싫어한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본 노래를 잘하냐. 그리고 왜 싫어하냐. 일본 노래가 엔카 우리나라 트로트하고 비슷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좋아하고. 왜 싫어하냐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가가지고 그 강제 점거를 했잖냐. 점령을 했고. 근데 아무도 지금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한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하고 새로 출발점에서 서가지고 건전에 가는 게 옳지 않냐.
이야기를 내가 틀림없이 했거든. 근데 나중에 그걸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그 파랑새는 작가 선생님이에요. 야 너 그렇게 말했냐? 안 했습니다. 그러고 말했지. 왜 그냥 김민국도 친구잖아. 가능성이 없는 나라.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 문화 자체가 이 배타적이고 이지메라는 게 사람을 껍질까지 홀랑 벗기는 일이거든.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 무용 이야기를 이따 하겠지만 일본 그 이쯤에 이 배타적인 문화가 들어오는 데는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큰 한몫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일본 대중문화가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어요. 그러다 김대중 정부 때 개방을 했거든. 왜 개방을 했냐? 기형적인 그 문화들이 음성적으로 너무 사회 저변에 막 쫙쫙 깔리는 거야. 이걸 때려잡다가 아예 그냥 이걸 양성화시키자.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지식인들이 일본 소설 같은 거 우라카이 일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베끼기죠. 베끼기 해가지고 지가 쓴 것 마냥 이렇게 까고 그런 게 진짜 많았다니까. 이 글 도둑놈들. 지는 그런 머리가 없으니까 남이 잘 쓴 글 가가지고 베껴가지고 우리나라 출판사에 팔아먹고 알만한 사람들 다 알거든요. 많이 배웠던 사람들, 먹물 냄새 팍팍 나는 사람들이 이런 이지메 문화 같은 걸 달고 온 거야. 달고 와.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 이지메 문화가 이게 나온 게 1969년도 작품인데 가시아바라 효조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제목으로는 장도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먼 길. 근데 이게 그 작가가 시골로 전학을 가면서 이지메를 당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권력을 잡고 나의 지배하에 모두를 둬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따르는데 한두 명이 가가지고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그러면 그걸 갖다 왕따시켜버리고 끊임없이 피를 말리는 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도 그렇잖아요. 1986년도에 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상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일본 소설 장도 그 먼 길 흡사에 작가들은 또 상상이 거의 비슷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1972년도에는 아우리아여를 또 그 비슷하게 썼던, 제가 봤을 땐 장도나 아우리아여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한 뱃속의 형제들 같더라고. 근데 거기가 이지메가 나오잖아요. 왕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좀 유명하고 이상문학상까지 가고 전 세계적으로 가가지고 뭐 번역도 나가고 했으니까 그걸 예를 들자면 엄석대가 선생님의 권력을 이임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병태인가? 이걸로 막 이렇게 괴롭혀야 되잖아요. 이런 문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고등학교 때도 있었던 것 같아. 왕따 같은 게 이런 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잖아. 나도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재수를 하면서 서울에서 재수를 한 거야.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학원 다니다가도 잘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 단안했던 사건들에 휘말리면서 다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골로 갔죠. 근데 거기가 거칠고 강해. 거의 4배가 달라. 다른 지역에서 아무리 주먹을 썼니 어쩌니 그 족보도 없이 막 지네들끼리 뭘 해서 웃겨버려요. 이거는 그냥 김연아와 다른 급이야. 그냥 그 정도로 딱 보면 돼요. 많이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온 적이 나지 뭐하지만 그게 그냥 일상화 된단 말이지. 어떤 게 체화돼 버리면 그 생활 속에 그게 뭐냐면 뭐 여기에 꽂혀져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 저걸 예를 들지 않더라도 문화적인 게 가가지고 유전되는 것, 그 밈의 효과, 그것처럼 그렇게 강렬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게 이거 있잖아. 다 이거 이런 걸로 기록이 되지 않지만 족보가 딱 가서 형성이 되는 거지. 그리고 타도로 가면 저건 내 상대가 안 돼. 이게 딱 돼버려. 그냥 뭘 제가 들었더라도 네가 어떻게 감히 내 상대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버린다고. 그게 문화적인 유전이야. 니체도 도케스님이 말했던 그 이기적인 유전자에 나오는 밈. 고등학교를 가면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착실하게 다니라. 예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굉장히
주역이 뛰어나셨고 환하게 밝으신 분이었어요. 되게 보수적이었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재수생이죠. 저는 재수생들은 기본적으로 찌그러져서 살든지 당시에는 그 근처 읍내로 근동으로 그 양아치든지 건달처럼 하고 돌아다니지 딱 그거거든. 근데 저는 그런 게 하기 싫어가지고 입학하기도 전에 형 따라서 태권도 도장을 다니게 된 거예요. 태권도를 그때 저는 처음 접했죠. 다른 운동을 하다가 열심히 착실하게 다녔지. 착실하게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 강장님이 전라남도 지금 한 2사 정도 될 거예요. 심판위원장 뭐 위원 이사인가 위원장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굉장히 바르고 정직해요. 정직한데 승질이 더러워. 김중옥 관장이야. 사고를 치잖아. 그 담배 피다가 술 먹다가 걸린 놈들 보면 막 진짜 체육관에서 얘들 다 보는데 당국했대로 30대 50대 쳐버리면 얘들 대굴대굴 굴러. 그리고 아이 더러워서 체육관 안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학교로 잡으러 와버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회비되고 강제로 다녀야 돼. 학생이 본분에서 벗어나면 죽어. 나는 일찍부터 관장님의 성격이 더럽다는 걸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아주 조용조용히 다녔어. 착실하게 다니면 정말 좋은 스승이지만 담배나 술 먹다가 걸렸다 하면 저분한테 맞아 죽는다. 여기 딱 머릿속에 박혀있어. 조용히 다녔지. 2학년 때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됐어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그 영역싸움이 일어나고 다 그렇습니다. 왜 고양이과 동물들이 그 나뭇가지 같은 데다 오줌을 쫙쫙 갈기고 다니겠어요. 그 영역 표시하는 거거든. 남자 반이야. 그 남녀 공학 학교인데 남자 반에 들어간 거야.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태권도 도장에 가가지고 태권도를 하고 8km씩 막 자전거 타고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맨날 겨루기를 하지. 그 막 전봇대하고도 씨름도 해보고 싶고 막 힘이 막 뻗쳐. 그래서 집에다가 까불백 가가지고 이따만한 거 그 나무 잘라다가 베놓고 그 밤새 차고 그렇게 좋더라고 운동이. 체육관에 가가지고 벽을 가가지고 세멘트 벽을 갖다 발등으로 그냥 막 걷어차고 막 뻑뻑 차고 몸이 막 근질근질하고 막 왜 엉덩이 한 대 만지면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막 짜릿짜릿 하잖아. 그런 느낌이 막 들어. 그 중독이 되는 거야 그때. 개거품 물고 운동을 하는데 중독이 돼. 지하서클 거기는 많아. 뭐 몇 개가 돼. 한 놈이 그것도 재수생이지. 계속 연필을 찔러. 왜 그러냐면 나 가만히 있으면 복수같이 보이거든. 멍청하게 보여. 멍청하게 다녀. 그리고 뭐하러 사람들한테 경계심을 일으키면서 다니냐고. 멍청하게 다녀가지고 오죽했으면 별명이 닐라였어. 꾸부정해가지고 고개만 빼가지고 팔다리가 제가 길잖아요. 이렇게 다니니까 고릴라에서 고자만 빼고 닐라였어. 막 이렇게 다녀. 야 닐라야 퍽퍽 찔러. 나도 재수하고 지도 재수했잖아. 야 하지 마라. 야 이 새끼야. 야 내가 이렇게 운동을 잘해? 계속 볼펜 샤프 같은 걸 찍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하지마 하지마 했는데 그때가 딱 음악 수업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마라 하지마라 했는데 이 새끼 계속 지르더라고. 4교시 끝나면 점심시간이야. 참다가 내가 5분 전에 못 참고 그대로 자리에서 팍 일어나서 야 이 새끼 한번 뜨자 딱 그러면서 옷을 바지로 확 벗어버렸어. 음악 선생님이 여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앞에서 그대로 놀리더라고. 예전에는 그 도복을 상의하고 하의를 가가지고 접어가지고 검정대로 쫙 묶어가지고 가방 속에 다 쑤셔박고 다녔거든. 도복 바지를 쫙 풀려가지고 바지를 그 자리에서 입기 시작했지. 나와 이 야 그러니까 얘도 눈이 이만큼 동그래졌어. 동그래진 걸 가가지고 나가면서 발로 차버렸지 그냥. 선생님 뭐 이제 열이 이빨 보여버리면 나는 안 보여. 그래서 나갔네. 복도에 딱 섰어. 이 새끼를 완전 용으로 갖다 아작을 내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만 딱 가지고 있었지. 근데 복도에 사람들이 쫙 섰는데 남녀공학이라 그랬잖아요. 여자들 뒤쪽에 남자들 앞으로. 붙어라 그런 거 안 해. 그냥 봐 구경해. 근데 내가 도복 입고 웃도를 딱 벗었거든. 그랬더니 이소룡이 같은 그
맞는 거 있지, 하얀 거. 그거 딱 있고 딱 이렇게 복도 이쪽에 나가 서 있고 저쪽에 그 지하 서클 너대면 이렇게 서 있어. 내가 딱 그랬지. 야, 한 명씩 들어와. 한 명씩 들어와봐. 한 명씩 들어와, 이 새끼들아. 그랬더니 진짜 어떤 새끼가 저런 끼가 오르더니 확 달려 들어오는 거야. 달려 들어온 걸 제가 왼손잡이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왼발을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갈고 닦은 태권도로 살짝 이 날로 가가지고 뒤꿈치로 이렇게 살짝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냥 속도는 LT 속도로 탁 찍어버렸더니 얘가 잇몸 버렸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박남인이 철칙은 뭐냐면 싸움을 안 한다면 몰라지만 싸움에 일단 들어가면 완전히 된다. 두 번째는 손속을 둬서는 안 된다. 야, 왜 손속을 둬면 이놈이 해볼만 한데 그러고 덤벼들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내 자세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40만 원인가 70만 원 무너졌어요. 근데 가가지고 나는 그걸 몰랐으니까 한 대 땅 치니까 떨어져서 맞고 쫓아가서 그대로 갖다 그랬지. 한참 있는데 누가 뒤에서 나를